9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축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자, 이거 맞습니다. 자, 이런 건 외울 수밖에 없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는 게 맞죠.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있으면 징수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음 2번 건축주 등이 장기간 건축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비록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의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의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너무 말을 어렵게 썼죠? 얘는 틀린 선지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건축주가 건축 철거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은 거예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시정명령 이후에 행정청이 시정명령의 이행의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진 않은 거예요. 제공하지는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그러니까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예요.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때 행정청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2021년 5월 1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간이 지나가지고 2022년 5월 1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021년까지 2회를 부과할 수 있냐? 2회 부과 한꺼번에 2번 부과가 가능하냐? 1년이 지났으니까 작년 거랑 올해 거에서 2회 부과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그때의 것만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 건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고, 다음 3번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초과한 정도가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맞는 선지인데 무슨 말이냐면 엄청 길게 썼는데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예고서. 자, 이걸 일단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사용자가 행정청으로부터 그 직원들한테 미지급된 2억 원의 월급을 지급하라. 이렇게 의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한다. 그러니까 의무 범위를 초과한다. 왜? 실제로 판결 결과 미지급된 2억 원의 월급이 아니라 실제로는 1억 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법상 해야 될 의무의 내용을 초과된 거죠. 원래 1억 원인데 2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2억 원을 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한 거고, 그렇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고, 예고를 한 다음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자, 이럴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와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모두 위법하다. 당연히 맞겠죠. 맞는 선지입니다. 이거는 이해만 하면 쉬운 선지였다. 다음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이행강제금의 최초 독촉이 처분이냐? 맞습니다. 이런 건 암기해야 된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의무를 이행하면 허가권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거 맞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의무를 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내게 할 수 없다.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2번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랬죠? 이행강제금은 한 번에 한 번씩만 부과할 수 있고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21년 5월 1일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후에 1년이 지났어요. 2022년 5월 1일이 됐어요. 자, 이때 부과하려고 하면 이전 것에 대해 부과할 수 없고 2021년 5월 1일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만 한 번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 부과도 가능하지만 1년에 2년 이내로만 부과할 수 있고 한 번에 한 번씩만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면 쉽게 문제가 풀려요. 봐야 되는 부분도 잘 봐야 되고. 다음 3번. 자, 요거는 행정법상 의무 범위를 초과한 이행강제금의 예고랑 그 후에 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둘 다 위법하다. 이행강제금 예고도 위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위법하다. 예를 들면 쉬워요. 피고에게 미지급된 2억 원의 월급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피고는 사용자죠. 그러니까 사업장의 사장. 근데 그렇게 하면서 미지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했고 또 부과 처분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미지급금은 1억 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의무 범위를 초과한 이행강제금 예고죠. 자, 이럴 때는 둘 다 위법하다. 자, 읽어봅시다. 3번. 사용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정법상 의무의 내용을 초과하는 것을 불이행 내용으로 기재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에 의하여. 원래는 1억 원만 내면 되는데 2억 원을 내게 한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다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 것으로 위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역시 위법하다. 맞겠죠? 다음 4번. 이행강제금의 최초 독촉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최초 독촉은 처분이다. 다음 문제 10번. 행정강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계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자, 길게 썼지만 쉽게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철거할 수 없다. 다음 2번. 국세징수법상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체납자 등의 법적 지위,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맞죠? 공매통지는 처분이 아니고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에 따른 공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틀렸죠. 공매통지가 위법해요. 공매통지는 처분이 아니지만 위법은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공매처분이 위법하냐? 당연히 위법하겠죠. 공매통지가 위법하면 그에 따라오는 공매처분도 당연히 위법하다. 다음 3번.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다. 맞죠? 자, 요거 자주 나오죠? 이행강제금을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은 무효다. 다음 4번.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 철거 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의 범행 방지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맞다 그랬죠? 대집행할 때 점유자, 건물 철거 의무자들이 방해하면 경찰의 체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철거할 수 없다. 그걸 이렇게 길게 쓴 거예요.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맞죠? 다음 2번. 공매통지가 처분이 아닌 건 맞는데 공매통지가 위법하면 공매처분도 위법한 건 맞아요. 공매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매통지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공매통지가 위법하면 공매처분도 위법하게 되는 게 맞죠. 다음 3번. 과거 기간에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승계도 안 된다 그랬죠. 이행강제금은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맞아요. 그래서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당연 무효가 맞다. 다음 4번. 이거는 계속 나오죠. 퇴거 의무와 명도 의무는 대집행 대상은 아니지만 건물 점유자, 건물 철거 의무자가 방해하면 경찰의 체포가 가능하다 그랬고 행정 대집행을 할 때 점유자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질서 위반 행위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서 더 이상 이 질서 위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게 된 거예요. 법 개정 이전에는 A라는 질서 위반 행위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이 법 개정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재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냐?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아야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해서 법 개정 이후에 법률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건 암기해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는 읽힐 거예요.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2번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일단 여기부터 틀렸죠. 이행 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장래의 의무를 강제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부터 틀렸고, 그리고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를 하더라도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 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라 그랬죠. 자, 무슨 말이었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되어, 그러니까 이행 강제금을 뒤늦게 부과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때 부과할 수 있는 이행 강제금을 한 번만 부과해야지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 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도 틀렸고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다음 3번 가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에게 조세 납부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데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그렇죠. 가산세는 고의 과실이 필요하지 않다.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건 오직 과태료 뿐이다. 납세 의무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맞아요. 이런 건 외워야겠죠. 예외적인 경우죠. 납세 의무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다음 4번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해당 법령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경우에 이러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함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이거 계속 나오죠. 이거 맞죠?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전부를 취소해야 되고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전부 취소가 맞다? 답은 2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태료가 좀 특이한 경우예요. 원래는 일반적으로 위법 행위가 있었으면은 행위시 법률을 적용해서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게 맞고, 허가 신청 같은 경우는 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서 신법령을 적용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위법 행위는 아니죠. 질서 위반 행위죠. 그렇게 생각합시다. 과태료도 위법 행위이지만 행위시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처분 판결 시에 법령을 적용한다. 즉 항상 신법령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위법 행위가 있었고 이제 법령이 개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처분이 있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위법 행위 같은 경우는 행위시 법령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 법령을 적용하는 거죠. 법 개정 이전에 법령을 적용하는 거다. 반면에 허가 신청 같은 경우는 허가 신청 이후에 법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처분이 있겠죠. 신청에 대한 처분. 이럴 때는 처분시 법령을 적용해서 법 개정 이후에 신법령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전 단원에서 나왔던 거 요렇게 두 개만 외우면 됐었어요. 이전에는 위법 행위는 행위시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구법령을 적용하고 허가 신청은 처분시 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신법령을 적용한다. 하지만 과태료는 예외예요. 위법 행위이지만 질서 위반 행위이지만 행위시가 아닌 처분 판결시 법령을 적용한다. 즉 항상 신법령 적용한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자, 선지 보면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서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재판시 법률에 의하면 부과 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다음 2번 건축법상 이행 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이것도 틀렸어요.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이행 강제금은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거예요. 이행 강제금을 계속 내라고 하면서
내가 명령한 것을 이행해 라고 하는 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았다가, 즉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라 하더라도, 뒤늦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씩만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씩만 부과하고 이전 것은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받아야 되고 반복 부과도 가능하고 한 번씩 1년에 2회 이내 가능하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3번. 원래 가산세 같은 경우는 고의과실 책임 능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뭐 이런 건 암기해야죠. 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할 때 고의과실이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지만 납세 의무자의 의무 혜택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4번. 요거는 재량행위의 과징금 한도액 초과는 전부 취소해야 된다. 이것도 일부 취소냐 아니냐 이거 외워야죠.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한도액을 초과할 때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아니죠.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 그랬죠. 여기부터 틀렸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부과할 수 없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한 경우라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당시에 의무 이행이 안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아요. 이런 거 외워야겠죠. 이행강제금은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됩니다. 다음 3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최초 독촉은 행정처분이 맞습니다. 다음 4번.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 그리고 대체적 자기 의무 모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맞죠?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기능이 아니고 장래의 의무를 강제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행강제금은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다음 2번. 이행강제금은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부과 전에 계고 및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 이런 건 암기해야겠죠. 다음 3번. 이행강제금의 최초 독촉은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최초 독촉은 처분이다. 다음 4번.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대체적 자기 의무 모두 부과 가능하다. 그래서 얘도 맞고. 다음 문제 13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적 근거를 요합니다. 다음 2번.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가될 수 있다. 맞죠?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은 벌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병가될 수 있다. 3번.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아니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부작위 의무 모두 부과될 수 있다. 다음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 징수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 맞죠? 피해를 주는 강제수단, 그리고 법적 근거를 요한다.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일반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한다. 이런 것도 다 나와요. 다음 2번.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가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이중처벌에 대한 문제죠.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가 가능. 다음 3번.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비대체적 자기, 대체적 자기 의무 모두 가능하다.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렸고. 다음 4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 징수될 수 있다. 맞습니다. 반복 부과 가능하고 1년에 2회 이내로 가능하다. 그리고 한 번에 한 번씩 부과해야 되고 이전 것은 부과할 수 없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받아야 한다. 요 세 개만 외우면 다 풀립니다. 다음 문제
14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대한 갑과 을의 대화 중 을의 답변이 옳지 않은 것은 1번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상속인이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아니라 그랬죠. 이행강제금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라 그랬죠. 다음 2번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행정청은 개별 사건이 있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죠?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음 3번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상 강제집행 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행정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맞죠?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다음 4번 대집행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대집행은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만 가능하다. 답은 1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과거 기간에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효라 그랬고 이행강제금만 승계가 안 된다 그랬죠? 다른 건 다 승계됩니다. 1번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납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나요? 아니라 그랬죠?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아니고 납부 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에 선택 가능하다 그랬죠? 행정청은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맞죠? 행정청은 개별 사건이 있어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3번 대집행이 인정되면 민사소송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랬죠? 행정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민사상 강제집행 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행정 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맞죠? 다음 4번 대집행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맞죠? 대집행의 대상은 대체적 자기 의무이다. 자, 요거 2021년 최신 기출이죠. 자, 똑같은 거 계속 물어봅니다. 기출만 다 외우면 됩니다. 다음 문제 15번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맞죠?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체적 자기 의무, 부자기 의무 모두 가능하다. 2번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 무효이다. 맞죠? 3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의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 규정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계속 물어보죠. 이번에 예로 물어봤죠.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는 거죠. 동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났더라도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전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다음 4번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 자, 해설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맞죠? 이행강제금은 부자기, 비대체적 자기, 대체적 자기 의무 모두 가능하다. 다음 2번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당연 무효. 맞죠? 과거 기간에 사망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는 무효입니다. 다음 3번 자, 요거는 이행강제금은 이전 것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동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했으면 그 이후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전 것에 대해서 부과할 수 없어요. 다음 4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죠? 이행강제금 1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 생각보다 외울 내용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기출에 나오는 내용만 잘 정리해서 외우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시험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